교수님의 가방 들기는 기본, 강아지 밥도 챙겨야 되고 연구실 청소도 해야 하고 또 어렵게 쓴 논문은 빼앗기고 참 대학원생들 힘들게 삽니다. 참 서럽게 공부합니다. 일부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실태가 심각한데요. 실태 조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원익 회장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익 회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박 회장은 지금 대학원 몇 학기신가요? 저는 경제학과 석사과정 2학기 재학 중입니다. 2학기시고 요즘 대학원 등록금 꽤 비싸죠? 네. 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열은 이제 의학계열하고 공학계열, 자연과학은 연간 1,000만 원이 넘고요. 인문사회계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덧붙여서 석사, 박사 입학금도 100만 원씩 걷고 있고요. 입학금도 또 내야 되고요? 네네. 예. 이렇게 많은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대학원생들이 스스로를 연구실의 노예라고 한다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지난 학기 저희 고대 원총에서도 예. 이공계 간식 사업을 하면서 대학원생은 뭐뭐다라는 답안지를 써서 내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노예, 일꾼, 밤샘 기계 이런 답변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대학원생은 뭐뭐다,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네. 노예다, 그리고 네네. 밤샘 기계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뭐가 나왔다고요? 이제 연구 노동자다, 이런 연구 답변도 노동자다. 있었고, 그런 또, 얘기가 있었다. 네, 농담으로도 해리포터의 집요정 도비라는 그런 재밌는 답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노예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교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교수님이 시키는 일을 또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가 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면 그걸 또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의 성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수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또 대학의 돈벌이에 어떤 종속된 노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두 가지 뜻이 다 있군요. 네. 어쨌든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도 있더라고요.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응답자의 45.5%.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교수로부터 언어, 신체, 성적 폭력이나 차별, 사적 노동, 저작권 편취, 여러 가지 부당처우를 경험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 이런 조사 결과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현실에 부합하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원우들을 면담했을 때 연구실에서 폭언과 욕설 이런 것들을 많이 제보를 받았고요. 예. 또 그런 이제 술자리에서 술잔 따름을 강요하는 문화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이제 그런 그 어떤 사적인 심부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어떤 있습니다. 심부름이요? 활용. 어떤 심부름을 이야기하던가요? 네, 이제 연구실 청소는 물론이고 이제 네. 어떤 교수께서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네. 종교를 강요하면서 교회 가서 주보를 챙겨와라 이런 이제 지시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새벽에 이제 또 상습적으로 전화해서 이제 학회 관련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예.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교수님 자녀분의 이제 논문을 위해서 사적인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설문조사를 돌려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수의 자녀. 네. 교수의 자녀의 논문을 위해서 네네. 네가 설문조사를 해와라. 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부의 일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었다. 네네. 종교 활동을 이렇게 돕는 일도 많고 네네. 이삿짐도 많이 나르고 그러시죠? 네? 이삿짐도 좀 나르고 그러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외박을 이제 세미나 명목으로 외박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 기혼자 대학원생 경우 굉장히 힘든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품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논문 심사 검압이라고 해서 예. 논문 통과를 이제 위해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그렇게 금품하고 향연을 받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료 후에 예. 논문 심사 기간에 이제 수료 연구 등록금이나 논문 심사비를 또 따로 걷습니다. 네. 이건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걷는 경우인데 예.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의 경우 이제 수료 연구 등록금이 또 무려 96만 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돈을 주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아예 대놓고 돈을 걷든 간에 이건 어느 경우든 간에 이건 그것대로 다 대학원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무슨 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심사비라는 논문 거예요. 심사비, 예, 논문 심사비 명목 그리고 또 수료 후 연구 등록금 뭐 이런 명목으로 수료 이후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를 다 밟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입학금 다 내고 등록금 뭐 한 학기에 뭐 5,600만 원 다 내고 이렇게 내고 수료 이후에도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돈이 또 지출이 된다는 그러네요. 거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네네. 어쨌든 그런 돈이 계속 들어가고 경제적 부담이 네네. 크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성추행이나 성적 폭력 이야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예전부터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모 교수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인데 예. 제자들을 지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제 모텔에 오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뭐 논문 지도를 빙자를 해서 뭐 여행을 제안하는 등 또 연구비를 또 수차례 횡령을 했다는 것이 또 적발이 되어서 결국 이제 해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그 해당 가해 교수 측에서 역으로 문제 제기를 한 또 피해자들 이제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또 적잖이 보도가 돼서 네네.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문회 보면 또 간간히 등장하는 게 제자 논문에 이름 걸치기잖아요. 네네. 예. 내 이름 좀 살짝 올리자. 근데 이런 교수님들이 꽤 되시는 모양이에요. 일단 저희도 지난 학기에 이제 한 뭐 대학원생 400명 정도 대상으로 이제 수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또 한 20% 정도가 논문 비리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대학원 이제 교수님과 대학원생 사이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사이에서 뭐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도둑맞았다. 아니면 논문 표절이나 짜집기를 했다. 또는 이제 또 논문 데드라인 때문에 연구 성과를 과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제보들이 있었고요. 예. 원생들 사이에서. 네, 이제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논문을 대신 써주고 금품을 받았다라는 학생도 뭐 일부나마 있던 것으로 조사돼서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건 비단 이제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2010년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 서정민 시간 강사가 계셨습니다. 언어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장래도 굉장히 촉망받은 연구자였는데 이제 교수 자리를 미끼로 논문 대필을 한 54편 했다는 것을 유서로 폭로를 하면서 이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사건인데 이 사건도 보도가 됐었죠. 네네.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사실 대학원생의 이제 많은 대학원생들이 미래가 사실 시간 강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런 이제 대학원생과 시간 강사의 어떤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논문 대필은 계속 이제 관행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연구자인 대학원생 이름이 빠지고 교수의 부인 이름을 공저자로 올리자 뭐 이런 제안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사례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전반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건 뭐 갑이 아니라 슈퍼갑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이게 사제지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세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원생의 어떤 진로나 신분이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례들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권 침해가 단순히 어떤 이제 교수님들이 부도덕하거나 이제 어리석어서 생겨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는 30만 명의 어떤 대학원생들이 존재하는데요. 졸업을 해도 사실 남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강사나 비정규직 연구 노동자 뭐 이거 외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로 문제를 교수님들한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수는 또 교수대로 뭐 연구 실적, 논문 실적에 또 매달려야 하고 연구를 위한 또 재정 지원에도 목을 매달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걸 위해서는 또 대학원생을 동원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대학원생들을 좀 많이 좀 동원하고 착취해도 예. 죄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국가는 국가들의 고등교육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또 대학은 대학대로 학문 연구가 돈벌이에 종속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슬프고도 정말 안타깝고도 속상한 사제관계가 생긴 거고요. 예. 네네,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장인 도제 시스템이 잘못 변형돼서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그런 이제 도제식 시스템인 동시에 또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유럽식 도제 시스템하고 미국식 시스템이 안 좋은 방향으로 또 많이 결합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태 문제 중심으로 저희 인터뷰 나눴는데 우리 사회가 이 문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원익 회장이었습니다.